가상자산,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 이와 관련된 쪽과 연계가 되어서 신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수익화 내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현 시점에서 시장의 주도 종목, 주도 섹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시장은 지수보다는 부익부, 빈익빈 속에서 줄을 잘 서야 되는 장이다. 나오신 분은 메이크잇 박창윤 이사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천억대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네, 이 시장 상황 한번 일단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죠.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제는 양시장 양매수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양시장 양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0.4%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지수보다는 최근 섹터별, 종목별로 워낙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은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임 쪽에서는 위메이드 같은 NFT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오히려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소외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외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계속 심화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개인들이 무려 5,900억 넘게 순매수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개인의 이런 연속적인 순매수가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간다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저가 매수세 이런 부분이 좀 세게 들어오는 이러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지금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이 다 연동되는 NFT 뭐 이런 관련된 게임주들 이쪽이 지금 상당히 지난주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도 그런 것 같고요. 네, 이번 주도 정확하게 그러한 모습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바로 이쪽인데요. 엔터 미디어 컨텐츠 게임 이와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본업단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가상자산과 결합, 그리고 NFT와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 덱스터가 현 시점에서 20%, 위직 스튜디오가 10.64%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 여타 다른 친구들도 보시면 이노뎁을 비롯해서 여타 맥스트라든지 다른 종목들, NP 같은 경우에도 지금 3.6%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 NFT 관련된 산업에서 가장 큰 25%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메타버스이고,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24% 비중이 바로 미술품, 그리고 세 번째로 큰 23%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게임 쪽이기 때문에 NFT와 연관지어 있는 최근에 산업 쪽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메타버스와 게임과 결합, 이런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특히나 오늘 메타버스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메타버스 코리아가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코엑스를 비롯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관련 박람회가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이제 페이스북 커넥트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쪽으로 이 사업을 전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발표를 하면서 사명을 변경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미 전체 인력의 20%는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 쪽 인력이 상당 부분 투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이런 관련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으로 변경하는 관련 이벤트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의 상승에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 순환매 성격으로 그 계속 그 테마주들이 돌았었잖아요. 올 한 해 계속 중소형주 중심으로. 네. 근데 되게 짧았단 말이죠. 그 그렇죠. 생명력이 하루, 뭐 짧으면 하루, 이틀, 3일 이 정도였는데 네. 그 2차전지 소재주하고 이번에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패드, 일시적인 반짝임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시대를 관통하는 주도 트렌드로서 올라설 것이냐,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워낙 많은 테마가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생명력을 길게 끌고 가는 쪽,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이런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얼마 전에 에코프로 BM도 10조 원대 수주를 나타냈었잖아요. 확실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성장하는 트렌드에 놓여 있는 쪽이고, 그리고 메타버스도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고요. 수개월 전, 그리고 작년에도 이와 관련된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로블록스라는 이런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관련된 확실한 플랫폼이 있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자회사인 제페토를 통해서
관련 엔터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음반 관련된 확실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 쪽 이쪽 관련 지어가지고 관련 수혜주 찾기가 진행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54%에 달한다고 하죠. 그만큼 확실하게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수혜주 찾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확실히 옥과 석을 구분하는 가운데 치고 올라가는 뭐 덱스터나 위직 스튜디오 뭐 이런 종목들 대상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뭐 지금 보니까 뭐 페이스북에서도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런 맞아요. 뉴스가 나와가지고 또 주목을 끌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플랫폼 기업들 혹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걸로 이제 시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메타버스만 놓고 보았었을 때는 관련 우리가 일전부터 있어 왔어요. VR, 그리고 AR, MR, X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뭐 버추얼 리얼리티니 뭐 이게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니 믹스드 리얼리티니 하는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가상 세계를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뭐 VR 관련주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이 성숙화되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NFT가 부각이 되고 블록체인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주도 트렌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2차 전지 소재주 물론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바뀔 수 있다. 즉 시장이 지수가 10% 이상의 조정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반등하는 가운데 되돌림이 나타나는 가운데 가장 강한 섹터가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엔터, 미디어, 컨텐츠 게임 거기 안에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쪽이 바로 NFT, 가상자산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 이와 관련된 쪽과 연계가 되어서 신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수익화 내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현 시점에서 시장의 주도 종목, 주도 섹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위메이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관련해서는 지금 단순히 패드로서 하루 이틀짜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네. 아직도 상승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최소한 30% 이상으로 올라왔었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현 시점에서도 6.6%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위메이드나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런 NFT 관련되어 있는 게임과 NFT의 결합이 나타나는 기존의 P2W 그러니까 Pay to Win 돈을 써야 이기는 게임에서 P2E 즉 Pay to Earn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게임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위메이드가 있고 관련 실적과 관련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소식에 계속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지어가지고는 위메이드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네오이즈 홀딩스가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관련 수혜주 찾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밑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던 컴투스 이런 쪽으로 노려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컴투스도 지난주 대비해서 약 10%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가 이만큼 가고 있어서 이쪽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자회사 MP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MP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 대비해서 약 20% 가까이 올라왔죠.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부분 수혜주 찾기는 계속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기서 투자의 기회를 찾는다 하면 네. 지금 오르고 있는 거를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렇게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메이드나 기존에 많이 올라왔었던 게임빌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 이렇게 말씀드렸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간 눌렸었을 때 추가 매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야수 심장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용자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가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컴투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컴투스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5천억이 있고 최근에 위직 스튜디오 인수를 포함해가지고 M&A, 뭐 캔디 디지털이나 그리고 최근 뭐 그 관련 NFT 관련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애니모카 브랜드 같은 이런 해외 유명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플랫폼 기업으로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나와 있는 리포트를 읽어보았더니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더라고요.
컴투스가 지금 하고 있는 연결 기준 매출액에 과거에는 게임 기업으로서 게임 매출이 100%였다면 지금은 게임에서 차지하는 매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임 매출 비중이 대략 40%. 그러면 나머지 60%는 위직 스튜디오를 비롯해가지고 나머지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쪽 같은 경우가 오히려 키 맞추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네오이즈 홀딩스가 올라온 이유는 우리가 피망, 고스톱, 막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 이런 부분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우 덥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이라 네, 지금 헐레벌떡 뛰어오시느라 시간 맞춰서 맞아요. 1시까지. 점심 때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 끝나고 나서 이제 여의도에서 바로 뛰어오는 바람에 어우 덥습니다. 아니 우리 박 이사님이 길거리를 뛰어오면 사람들이 놀래서 다 피할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이건 달리는 게 아니라 돌진. 몸무게가 3자리다 보니까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또 고릴라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막 이게 뭔가 뛰어오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민폐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만 뭐 위메이드니 지금 상승하고 네네. 있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쪽에 올라설 수 있다. 네. 얘기하시니까 지금 용감하게 사시는 분들은 다 짐승이네.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사시는 분들은 야수 심장을 가지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혜주 찾기 계속 나타나고 있고 지금 저는 컴투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종목이나 아니면 고점을 바로 넘긴 기업 예를 들어서 서울옥션 제가 어제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가 있어서 온라인 경매를 봤거든요. 실제 그 부분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보통 어제 한 220개 작품이 출품이 되었는데 한 작품이 이제 낙찰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이 안 걸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는 이런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고액 자산가들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쪽을 뭐 태사 같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소액 투자 예를 들어서 10만 원, 50만 원 투자로도 이제 미술품을 사는 시대가 왔구나. 미술품을 보는 쪽에서 전시를 통해서 보는 쪽에서 이제 투자 세대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런 좀 시대의 변화 이런 트렌드를 읽어본다면 NFT와 미술품 결합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도 또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네. 네. 하여튼 지금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흐름을 만들어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 90년대 말에 그 인터넷 붐, 네네. IT 붐 이때를 떠올리게 한다.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인터넷처럼 이제 성장할 것이다. 이 네. 메타버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그때 많이 올랐던 가운데서 현재까지 살아있는 기업들 그 몇 개 안 되잖아요. 옷과 서구 구분이 그래서 그렇죠. 필요한 거죠. 옷과 서구 구분이 정말 그래서 필요한 게 지금 컨텐츠 쪽이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이런 게임 관련된 쪽에서도 보면 이와 관련된 뭐 이벤트가 하나씩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큰 기대작이었던 A스토리 같은 경우가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어설픈 CG 처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월요일날 급락을 맞았고 화요일날 어제까지도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었었죠. 뭐 현 시점에는 대략 한 1.8% 정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약 15% 떨어진 다음에 1.8% 올라가는 거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결국 이런 겁니다. 모든 작품들이 오징어 게임처럼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 기대감에 올라갔었던 부분이 막상 신작이 나왔었을 때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급락이 나타나는 경우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작품이 1000만 관객 동원하고 모든 영화가 흥행하면 그거는 뭐 그거야말로 비현실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뇌동매매라고 하잖아요. 이 네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관련주 해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옥션에 투자하고 싶으면 서울 옥션에 좀 경매라도 좀 참여해 보든가 구경을 하든가 구경이라도 해보던가 아니면 네. 지금이라도 위메이드 들고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종목 찾기 해야죠 또. 아니 그거보다도 미르4 들어가 가지고 게임을 일단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게 그렇게 네. 응?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가 그런 그게 거 경험하셔야. 보니까 그쵸. 이 게임 체인저로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고 있고 기존에 P2W 그러니까 Pay2Win에서는 3N이라고 하는 N소프트, 넥슨, 넷마블, 돈슨이죠.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만 지금 시장 판짜기가 나타났었다면 최근에는 돈을 벌어주는 게임으로서 앞서 지난주에도 위메이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이었어요. 전 세계. 근데 오늘 기사를 봤더니 100만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달에 이 흑철을 통해서 뭐 드레이코를 벌고 드레이코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은 경우를 위믹스로 교환하는 과정을 빠친코에 비교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빠찡코에서 구슬이 나오면 구슬을 쓸모없는 인형으로 바꾸어서 옆에 있는 거래소로 가서 이 인형 자체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이 게임 내의 흑철을 이제 드레이코로 바꾸고 드레이코를 위밍스로 교환하는 이 과정에 빗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즉 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계속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저도 게임을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판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수혜주 찾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쪽에 옷과 서구 구분 관련해서 컨텐츠에서는 A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게임 관련해서는 W 게임즈가 그 경종을 울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W 게임즈가 플러스 17%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0%로 끝납니다. 하루 변동폭이 무려 27%에 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기대감이 이거였죠. 시장에서 NFT 관련된 게임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소셜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는 W 게임즈 같은 경우가 만약에 NFT를 도입을 하게 되면 소셜 카지노 플러스 NFT 그러면 리얼 카지노 그러니까 실제 카지노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W 게임즈가 올라가니까 그 수혜주 찾는 가운데 미투온, 미투젠 뭐 이런 소셜 카지노 관련 기업들이 덩달아 올라갔던 거죠. 물론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빠졌냐? 금요일날 여기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해요. 뭐라고? 자, 우리가 소셜 카지노 하고 있는 건 맞는데 NFT 관련 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셜 카지노는 캐주얼 게임이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셜 카지노에 황금성을 부여하는 순간 온라인 카지노가 되어서 이런 부분은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 지금 현 시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면 옥석 잡기, 옥석 가려야 된다. 그렇지. 실제 NFT를 통해서 돈을 버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좀 더 쭉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같이 따라 올랐었던 게임빌은 이건 좀 아리까리한데 이러면서 월요일날 갑자기 급락이 나와 버렸어요. 딱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알체라가 오버랩이 되는. 그렇죠. 정확하게 그거죠. 근데 사실 그래서 그 대표가 우리 이거하고 상관없어. 맞아요. 하고 나서 떨어지고 근데 그 사실 그때가 저가였잖아요. 그때가 아니요. 그때가 저가 아니었어요. 알차를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 다 올라오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안 올라갔었던 알차라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보세요. 이게 알차라 차트입니다. 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 후로도 쭉 빠졌군요. 네, 맞아요. W 게임즈 이 양심 선언이 제가 오버랩 되는 게 이 몇 달 전에 그 올 여름에 메타버스가 가장 또 뜨거웠을 때 알체라가 정확하게 여기에 따른 양심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순간 급락이 나왔었고 당시 어떻게 되었죠?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자율 반등 속에서 올라왔었고 그리고 메타버스 코리아를 비롯해서 여타 메타버스 수혜주 찾기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그렇게 소외되어 왔었던 알체라가 올라갔고 그리고 최근에는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맥스트 뭐 이러한 종목도 오랜 기간 소외받고 있다가 그쵸? 오랜 기간 소외받고 있다가 최근에 키 맞추기 하는 과정에서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선도주인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끝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선도주 큰형들이 있고 그 밑에 단에서 키 맞추기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 당시에 보면 그 50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한창 뜨거울 때 이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마스크 생산하지 않는 마스크 관련주. 그러니까 실체와 관련 없이 시장에서는 마스크 관련주로서 그때 당시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실제 이와 관련된 뉴스 보도가 나오고 나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은 관심이 뜨거울 때는 옷과 석을 구분 없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옷과 석을 구분하는 가운데 결국 몇 년이 지나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실제 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 옥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패턴들 때문에 한국에서 가치 있는 기업을 찾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기술 투자,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반면에 이제 이런 가치주 컨셉을 그동안에 많이 돈을 벌어왔었고 시장에서 검증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뭐 굴뚝주다
혹은 일부 테크주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트렌드에서 약간 소외받으면서 최근에는 이쪽만 가는 쪽만 올라가 버리고 최근에 기술주 성장주 쪽 이쪽만 올라가 버리고 상대적으로 굴뚝주는 많이 눌려있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 시장은 지수보다는 부익부, 빈익빈 속에서 줄을 잘 서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좀 정의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대다수 그 많은 분들의 그 이러한 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하죠. 뭐 급등하고 있을 때 장기 투자용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시대적 트렌드를 타버려요. 주도적인 분위기 자체를 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익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생각지도 못하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다가 장기 투자하는 케이스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되는 케이스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단타로 접근했는데 고점에 물려가지고 원치 않은 물타기 장기 투자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즉 결국 그 차이점을 가르는 그 판단 근거는 시장 주도 트렌드에 올라탔느냐 그리고 수익이 났느냐 여부예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뭐 단타든 장기 투자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또 댓글이 올라왔는데 사실 가치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다른 이 성장주나 이런 쪽에 급등하고 있을 때 여기에 관심 갖다가는 또 헷갈려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도 또 그 계속 보유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계좌를 분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이제 트레이딩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기존에 물려 있었던 종목 조금만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 볼까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제가 그 아시는 이번 주에 모임이 있었는데 그 가치 투자하시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가치 투자장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 요즘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면 뭐 웹툰 보고 그리고 그 길거리 한 바퀴 걷고 산책하고 그 다음에 뭐 영화 한 편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을 녹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게 나만 시장에서 소외받는 거 아니야? 남들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소외감, 불안감 이런 부분 자체가 정말 힘든 건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가치 투자가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즉 이런 시간에 녹이는 것 자체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런 보유 피로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 투자가 진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저 기억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아까도 잠깐 우리 얘기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 네. IT 버블 깨질 때 네. 모두가 그 IT 투자 그걸로 막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있을 때 워렌 버핏은 뭐 엉뚱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저 코카콜라 공장도, 사고 그다음에 그쪽 기술주 한 주도 안 사고 그래서 그 투자에 대가도 그때 당시에 되게 어리석었고 이제 늙어서 한물 같다 이런 그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런 사실.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났더니 승자는 결국 예. 살아남은 워렌 버핏이었다. 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시적으로 뭐 돈 벌 수도 있고 어떻게 뭐 나중에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의 방향을 자기가 설정했으면 그 부분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만의 투자 원칙 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돈 버는 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트레이더가 있고 그리고 투자자가 있어요. 인베스터가 있는데 둘 다 시장에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 욕심 많은 돼지는 시장에서 돈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월가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욕심 많은 돼지는 돈을 잃는다. 마찬가지예요. 인베스터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거기에 맞는 시장의 장이 왔을 때. 그리고 트레이더라고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맞는 흐름을 탔었을 때 결국 시장이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둘 다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이게 섞여가지고 단타치로 들어갔다가 원치 않은 장기 가치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 가치 투자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쪽을 단타를 쉽게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라리 계좌를 분리하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나의 투자 원칙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증권사에서도 10년 이상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돈을 잃으셨던 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결국 이런 본인의 차이를 인지를 못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인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가치 투자라고 투자로서 접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쉽게 팔아버린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투자 원칙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네. 분명하게 정립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